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난 10년간 수십억 원의 돈을 쓴 미국의 한 회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한국과 여러모로 인연이 깊은 곳으로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해 또 한 번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는데요. 그 어떤 한국 기업보다 한국 문화 지키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달 한국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5경기 동안 단 1세트도 빼앗기지 않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정상을 밟으면서 그야말로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는데요. 앞서 한국 대표팀은 지난달 29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대회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에서 대만의 세트 점수 2대 0으로 승리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이번 대회에서 챔피언에 오르면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2세트에서 모두 한타 중심의 조합을 골라 초반부터 난타전을 펼쳤지만 25분경 대만 본진 앞 한타에서 대승한 한국은 그대로 넥서스를 향해 돌격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번 대회에서 세트 손실 없이 전승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승리가 더욱 값진 건 한국 대표팀이 시범 종목 챔피언 중국을 완파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한국팀은 결승 전날 열린 준결승에서 홈팀이자 가장 강력한 금메달 경쟁자였던 중국을 누르고 결승에 오르며 5년 만에 완벽히 복수했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가 시범 종목이던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결승에서 중국에 1대 3으로 지며 준우승하며 아쉬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대회 주최국인 중국에게 5년 전 복수를 함과 동시에 대만에게 대승을 거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e스포츠 종목 중 가장 인기가 높은데 실제로 그 인기를 실감하듯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에 앞서 항저우 공항에서부터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슈퍼스타 페이커를 위해 중국 현지 팬 200여 명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룬 겁니다. 한국 e스포츠 대표 선수단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하루 앞두고 22일 오후 항저우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날 팬들은 직접 만든 플래카드, 꽃다발, 선물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이커가 나타나자 공항에는 함성이 터졌고 그를 더 가까이에서 보려는 팬들 사이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그를 따라 우르르 달려가다 넘어지는 팬들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페이커의 에이전시 측은 현지 공항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설 경호원까지 미리 배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에서 페이커는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에는 많은 팀원과 힘을 합쳐 중국을 꼭 이길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AP, 로이터, AFP 등 외신들은 페이커를 주목할 만한 선수로 꼽았는데요. AFP 통신은 페이커에 대해 e스포츠의 전설적인 존재라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페이커는 e스포츠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린다. 최근 10년 동안 페이커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지배했다며 e스포츠가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최초로 정식 종목이 되면서 페이커는 이번 대회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e스포츠 간판 스타 페이커는 70억, 100억 사나이로 불리우며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는 선수들의 연봉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페이커의 추정 연봉은 하나로 적게는 7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10회 우승,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3회 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한 페이커는 작년 11월 소속팀 SK텔레콤 T1과 3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이상혁은 2013년 T1에 입단한 후 2025년 11월까지 같은 팀에서 계속 뛰게 됐는데 현재까지 이상혁의 재계약 조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선수 간의 연봉 격차로 위화감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연봉 액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페이커의 연봉 기준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페이커의 연봉이 어마어마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그가 한국팀에 남아있겠다고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페이커는 FA, 자유계약 선수가 될 때마다 중국에서
연봉 2천만 달러, 하나로 260억 원을 제안받았지만 단칼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북미의 백지수표 제의도 고사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한국의 국보로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문화재 환수를 위해 수십억 원을 통 크게 쓴 미국의 한 게임 회사가 있다고 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전 세계 이용자 1억 명, 대회가 열리면 동시 시청자만 7천만 명을 우습게 넘기는 최고 인기의 전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라이엇 게임즈여서 한국에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조선시대 유물 한 점이 프랑스의 소규모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매물로 발견돼 문화재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에 공개된 사진도 작았고 설명도 부정확했지만 1819년 휴명세자빈 책봉 당시 수여된 왕실일회에 사용된 죽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화재는 불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어 온 물건이었기에 놀라움이 컸는데 이보다 더욱더 깜짝 놀라게 한 건 경매 며칠 전 문화재청이 경매 중지를 요청하곤 급히 한 게임 회사에 연락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의 본사를 둔 라이엇 게임즈로 경매의 경우 며칠 내로 수억 원 규모를 움직여야 하기에 절차상 국비가 재빨리 투입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느냐고 협조를 구한 겁니다. 이에 라이엇 게임즈는 곧장 지원 결정을 내렸고 7월 6일 거래가 성사돼 죽책은 이듬해 1월 서울로 귀환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난달 20일 보물로 등록되면서 영영무명으로 나라 밖을 떠돌 뻔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이 지위를 되찾았는데요. 이는 민간 기업이 환수를 지원한 유물이 보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라 더욱더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연히 외국 기업인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의 국외문화재 환수를 도운 건 2013년부터라고 하는데요. 2011년 한국 사무실을 연 라이엇 게임즈는 이듬해 문화재청과 접촉해 후원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첫 수확은 18세기 조선 불화 석가삼존도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3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유물입니다. 당시 소재를 파악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측이 협력을 요청했고 라이엇 게임즈가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박물관에 지원해 2014년 석가삼존도가 마침내 80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력해 처감선생문집 책판, 백자이동 국명사각호, 중화공인에 이어 작년에 보로까지 총 6점의 문화재를 되찾아왔습니다. 지금껏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문화재 되찾는 데에만 무려 77억 원을 썼으며 국외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는 민간 기업은 현재 라이엇 게임즈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최고 인기의 전투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문화재 환수의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라이엇 게임즈가 특색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모색하면서 놀이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문화의 뿌리인 문화유산 보호에 동참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에서 사회환원 사업을 담당하는 구기양 총괄은 현재의 놀이문화를 만드는 게임사로서 문화의 뿌리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문화유산 보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라이엇 게임즈의 이런 행보는 일종의 가심비 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주류 소비자는 2030 세대인데 아이템의 구매가 문화재 보호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이들의 착한 소비 성향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화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놀이문화를 만드는 라이엇 게임즈는 최근에도 문화의 뿌리인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에 라이엇과 문화재청은 왕실의 의례용 도장 어보를 복원하는 상자인 보록의 국내 환수 성공 소식을 밝히며 혁혁한 공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이엇 게임즈가 문화재 환수 사업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유적지 3D 정밀 측량 및 안내판 개선 사업이나 이상의 집 같은 근대문화유적 보존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이엇 게임즈의 이런 행보는 다른 해외 IT 기업과 비교해보면 더욱 돋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한국 e스포츠에 투자하고 한국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무척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게임을 향한 게이머들의 팬심이 커질 뿐 아니라 어린아이 장난처럼 여겨졌던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이른바 롤드컵이 5년 만에 개최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아레나에서 열린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시작으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롤드컵은
전 세계 9개 지역에서 선발된 22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울에서 플레이 인 스테이지와 스위스 스테이지, 부산에서 8강전과 4강전이 개최되며 결승전은 다음 달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이번 롤드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